자, 이제 동시이행의 한병권입니다. 동시한병권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동시이행의 한병권입니다. 자, 동시한병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393페이지 536조입니다. 536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자, 일단 쌍무계약의 행가편이시고요. 위험부담이나 동시행의 한병은 반드시 무슨 계약일 때? 쌍무계약일 때만 적용됩니다. 편부는 적용되지 않아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줄 때까지 내 못 준다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기 있지 아니할 때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요, 동시항변권의 첫 번째 요건이 쌍무계약일 것,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할 것,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판소노트는 좀 일단 펴봅시다. 자,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판소노트는 75페이지 피시면 돼요. 75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75페이지 폈습니까? 자, 75페이지 피면은,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에 보시면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쌍무계약일 것 찾았습니까?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할 것 나옵니다. 다 됐어요? 자, 세 번째 요건이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해야지 항변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393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서술의 의 딱 보면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는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내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법적 성질에 가시면은 두 번째 줄에 현관편이시고 영기적 항변권이다 줄 것이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임의규정입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랬어요? 계약법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임대차 가야 강행규정 나옵니다 그랬어요. 맞죠? 임대차 가야지 강행규정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규정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성립요건입니다. 상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진 채무를 부담할 것, 옆에 갈로해서 쌍무계약일 것 해놓으시고, 그래서 무슨 계약일 때 된다고요? 쌍무계약. 그래서 양갈로 1번 내용이 쌍무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자, 2번의 포인트는요, 두 번째 줄 끝에 가면은 이행상 결련성이 인정돼야 할 때 인정된다. 그럼 네 이행해야 되고 나도 이행해야 돼. 네 이행 안 하면 내가 이행 못 한다라고 하는 게 뭐요? 동시행의 항변권입니다. 항변권.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3번의 별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판소노트에 딱 펴놓으시고 75페이지 펴놓으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어떤 내용이냐? 자, 첫 번째가 무슨 계약일 것? 쌍무계약일 것. 첫 번째가 동일성이 유지되면은 항변권은 존속을 한다 이 말입니다. 존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가 병인됐다, 채권이 양도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거나 상속이 됐다 하더라도 항변권을 존속한다 안 한다? 한다 말이에요. 상속이 되더라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변하는 경우도 항변권이 존속하는데, 이 채무가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야. 근데 경계계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경계계약이 뭐냐면은요,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없애면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항변권이 뭡니까? 소멸합니다. 존속하는 게 아니고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한다. 요거 보기 전에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책에 394페이지 3번입니다. 맨 위에
동시에 관계에 있는 상방의 채무가 채권, 양도, 현관펜, 채무, 인수, 상속 나와 있죠. 적어놨죠, 저거 칠판에. 이런 경우에는 채무의 동일성에 유지되는 한 항변권은 뭐 되고요, 존속하고, 경계의 경우는 구 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성 상실해서 소멸한다. 이해됐습니까? 칠판 적혀있죠? 적어놨잖아, 저번에. 적어놨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별표 해놓으시고 앞에다가 시험 지문은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동그라미 4번이 성질이 변경되는 겁니다. 자, 성질 아까 뭐랬어요? 채무 찾았습니까? 상방의 채무, 어느 중 채무가 무슨 불능됨으로써요? 이행 불능됨으로써 무슨 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돼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줄 것이고. 자, 동그라미 5번 내용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잖아, 이거. 재산권 넘기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잔금 주고 이전 등기하는 거는 뭡니까? 무슨 얘기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죠.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니 등기뿐만 아니라 목적물 인도도 매수 대금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5번 내용 있고 뭐 판례 내용 보기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옆에 가서 양갈로 2번 갑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뭐 있어야 됩니까?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제기에 있을 것 되어 있습니다.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 첫 번째 줄 끝에, 즉 선의의 의무자에게는 항변권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외 나옵니다. 불안의 항변권하고 선의의 의무자가 이행지 중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나와 있는데 요걸 설명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요거. 자, 변제기가 뭐였을 때입니까? 도래했을 때예요. 그랬을 때 선의행 의무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얘가 뭐냐면은 먼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전하기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얘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먼저 줘야 되잖아. 맞죠? 계약서 할 때 그렇게 적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요? 선의의 의무자입니다. 그러면은 계약금 5월 1일에 주고 5월 10일에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면서 이전하게 하기로 했는데 그럼 먼저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불안의 항변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안의 항변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도금을, 저기서 열로 올게요. 여기 가서. 을이 가백이 있죠. 자, 다시. 을이 가백에, 자, 어떻게 되냐.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이 목적물이 빨간 딱지 붙여 있고 채권자 둘러보여 있고 난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도금 주겠어 못 주겠어? 못 주죠. 뭐라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불안의 뭡니까? 항변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빨간 딱지 붙이고 채권자 둘러보여 있다. 또 못 줍니다. 불안의 항변권. 여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중도금을 을이 지급하지 않았지만은 잔금 기일이 도래해버리면 지도 이제 넘겨줘야 될 타임이야. 뭐 도래해버리면? 잔금 기일이 도래해버리면 자, 어떻게 합니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예외입니다. 원칙은 행사할 수 없는데 예외는 할 수 있다. 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원칙은 없어요. 두 번째, 예외. 선의의 의무자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자, 읽어볼게요. 당사자 일방인 상대방이 먼저 이행할 경우에도 재산 상태 악화 줄 것이고 상대방 이행 곤란한 현재 사유가 생겼다. 채권자 들러보여 있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립니다. 이럴 때는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선의의 의무자도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에 도래했다는 얘기는 잔금 기일이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어디냐 보냐면은 두 번째 줄.
자, 우리가 이제 잔금 기일이, 자,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다면 찾습니까? 찾았어요?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다면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자 계산하고 잔금 지급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인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잔금이 와버리면 매도인 또 등기를 넘겨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슨 관계로 바뀐다? 동시이행 관계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 판례 보기가 밑에 판례 보기 있죠?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매수인이 선의의 의무로 중도금 지급을 불이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 현관펜 뭐가 도래했다고? 잔금 기일이 도래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동시인 관계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말하면 돼요. 됐어요? 되셨죠? 자, 양갈로 3번 갑시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고 양갈로 3번에 가셔가지고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을 정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할 것. 자, 이겁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뭐 해야 됩니까? 청구해야 된다.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한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계약일 것? 쌍무계약일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할 것. 세 번째가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할 것.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이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으니까 기본서 내용을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인데 1번부터 줄 끄고 가겠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채무 쪼든 이행을 할 때는 한벽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넘겨붙다 이행해버리면 얘는 한벽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이제부터는 채무 불이행이 되거든요. 동시에 한벽은 지도 이행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하고 있지 않았을 때 무슨 한벽을 행사하는 겁니까? 동시에 한벽을 행사하는 건데, 내가 이행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행 지체가 되는 거야. 그럴 때 한벽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에 쫓은 이행을 할 때는 한벽은 행사할 수가 없다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 별표를 2개 해놓습니다. 뭐라 이러냐면 쌍무계약이 당사 일방이 한 번 현실적 제공을 하고, 자, 여기 현관펜 해주고, 한 번 현실적 제공을 했다는 게 현관펜 해주고요. 한 번 했는데 바로 밑에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시에 한벽을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바로 밑에. 그럼 동시에 한벽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된다. 줄 끊었는데 뭐라 계산노? 자,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넘기는데 이 사람 돈 줘야 되는데 이행 제공 한 번 했습니다. 그럼 이행 지체 빠진 게 아니죠? 한 번에 행사할 수 있어. 얘가 요거 줬어요. 한 번, 두 번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행 지체 빠지는 게 아니죠.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안 넘기면은 얘는 이제 한벽분이 뭡니까? 소멸하죠. 맞나요? 내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까지 다 줬다. 이행 제공이 계속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한벽을 행사할 수가 없고 이행 지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안 넘기면 계약이 뭐 됩니까? 해지당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동시이행의 한병권은 한 번 현실적 제공했다 그래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이행 제공이 뭐 돼야지? 계속 내가 다 줬어야 얘가 뭐에 빠지고 이행지체 빠지고 소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맨 끝에 그 내용이야.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항변권은 소멸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이제 시험의 포인트고요. 자, 등기시면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 동시이행의 한벽권의 효력입니다. 효력. 우리 판소노트 갑니다. 효력은 우리 판소노트의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동시이행의 한벽권이 됐을 때는 효력은 자, 우리가 뭡니까? 동시한벽권은 계속 뭐 됩니까? 연기가 되죠. 무슨 한벽권이다? 연기적 한벽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5월 1일 잔금도 안 주고 등기도 안 넘겨줍니다. 6월 15일이 됐는데도 지도 안 주고 나도 안 줍니다. 7월 1일이 됐는데 지도 안 주고 나도 안 줍니다. 자기가 이행 안 하면은 계속 뭡니까? 연기가 되잖아.
이행할 때까지 내가 이행 못한다고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무슨 항변권이야? 연기가 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렇게가 계속 연기가 되니까 얘가 이제 판사한테 갑니다. 해결해 주세요. 판사한테 가니까 판사가 뭐라 하냐? 딱 보니까 소를 지게 했는데 판사가 딱 보니까 얘가 항변권이랑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소를 지게 한 사람이 원고입니다. 소를 지게 한 사람이 원고. 그러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립니다. 뭘 때린다고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리기고, 그 판사가 또 뭡니까? 니는 잔금을 주고 니는 부동산 넘겨라, 상환하고 이행하라고 판결 때립니다. 그래서 상환, 이행 판결을 때린다,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 이행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하니까 이행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행지체도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동채권으로는 상계가 될까 안 될까? 상계가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수동채권은 상계된다 안 된다? 상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시옷입니다. 지읒은 시옷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판례를 외워야 되는데 자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네 가지 효력입니다. 파소도 돼 있죠? 책 보겠습니다. 396페이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효과가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이행지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끝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기 줄 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가서 판례 보기 보시면은 동시이행 관계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돼 있잖아요. 일단은 동시이행 관계의 경우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안 한다? 면합니다. 면한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밑에 가서 밑에 갑니다.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 동시행 관계, 임대차에서 동시행 관계는 뭡니까?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할 때 동시행인데, 두 번째 줄 사용하거나 수익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그 이득을 월세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반환해야 된다. 그거 줄 것이고, 요 뒤에 가면 배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별표 아까 했습니다. 자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수동채권을 상계할 수가 있다. 그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자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동채권이 뭐냐면은 내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다. 내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면 거기서 임의로 까가지고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별표항에 넣으시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 끝에 형광펜 해주시고, 중단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재판상 효과입니다. 재판상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효과는 밑에 가서 옆에 페이지 갑니다. 상환, 이행, 급부 판결 때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타이틀에? 타이틀 되어 있습니까? 형광펜. 다섯 번째 줄 가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 형광펜 딱 해주면 돼요. 저 설명했습니다. 지도 이행하라고 나도 이행한다고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서로 이행하라 한다. 상환 이행하라고 때린다. 자, 재판 보세요. 넘기고 하라고 한다고. 상환하고 이행하라는 판결 때린다고. 그리고 소를 지게 한 사람이 항변권의 권리 갖고 있으니까 패소가 아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립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보충학습으로 가는데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 여부인데, 자,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하고 갑니다. 첫 번째, 별표를 시고. 우리가 전세 계약이 끝나면 317조 가면은 전세 목적물, 전세금 반환하는 거하고, 설정자 전세금 반환하는 거하고, 목적물 반환하면서 말소서를 주는 거는 무슨 이행이라고 배웠습니까? 앞에서 동시행이다. 그 현관펜하고 별표 딱 해놓으시고요. 1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 또 별표입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무슨 회복합니까? 원상 회복합니다. 서로 원상 회복할 때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입니다.
3번은 우리 시험 범위 밖이니까 안 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의 현관펜. 담보 책임으로 계약 해지하는 게, 해지하면 무슨 회복 나옵니까? 원상 회복 나오죠. 해제하면 원상 회복은 무슨 관계다? 동식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에서는요, 임대차 계약에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는요, 보증금 반환과 목주물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식이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와 본등기는 무슨 관계입니까? 동식이다. 자, 그 내용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현관펜을 쥐고,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서로 반환할 때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체크한 것만 일단 그 정도는 봐야 됩니다. 반드시.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동시이행의 한별권이 부정되는 거 별표해 놓고, 별표인데 이거 다 보는 게 아니고 1번 별표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있죠? 별표입니다. 우리가 변제하는 거하고, 자, 우리가 저당권, 우리가 저당권에서 돈을 변제하는 거하고 말소하는 거하고 등기 말소하는 거는 뭐가 선행입니까? 변제. 자, 우리 판서 노트에 76페이지 보시면 돼요. 76페이지. 76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는 뭐가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가등기 말소도 뭐가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도 뭐가 선이행입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왜 하느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등기를 해놓고 나가야 되거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뭘 반환하지 않아가지고,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반환해야지? 보증금부터 반환해야 뒤에 말소를 해준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별표 해주시고요. 읽어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의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다. 그러면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그 다음에 4번의 별표.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이 실행됐는데 일단은 경매가 뭡니까? 근저당권 경매가 무효가 돼버리면 배당금 돌리는 거하고 등기 넘기는 거하고는 동시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 내용도 시험에 최근에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반드시 앞에다가 별표해 놓으시고 부정되는 것들 체크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설명이 끝났고 어디를 가냐면요,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합니다. 어디를 가냐면요, 419페이지 가셔가지고 419페이지에 5번 문제가 있습니다. 419페이지에 5번입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되어 있죠? 맞나요? 1번은 동시행이다? 해제 현관펜 해주시고, 해제하고 원상 회복은 동시행입니다. 2번,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 건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하기 위해서 지분 상호간의 지분 이전 의무는 동시행입니다. 맞고. 3번, 전세계약 아닙니까?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와 전세설정자의 말소 등 경우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317조 내용이고, 4번은 우리가 아까 보셨던 거 아닙니까? 4번 한번 보시고.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등기 말소하고 배당금 돌려주는 건 동시행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이 판례는 그전에도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고 청산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담법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5번에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은 4번이죠.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했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있는 내용들은요, 저희가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나중에 한 2시간만 촬영하면 됩니다. 우리가 2시간 촬영하면 되고요. 그래서 2시간 촬영해서 요거 토요일 날 할 거예요. 토요일 날 촬영을 할게요. 해가지고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올리고 중간중간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까지 할 거고요. 임대차 앞에까지 할 건데 임대차부터 해가지고 주임법, 상임법, 그다음에 민사특별법은 우리가 이제 개강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한번 잡아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동영상 촬영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촬영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첫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설 때 이제 뭡니까 시간 좀 짧게 두 번 그러니까 한 시간씩 빨리 맞췄잖아요. 그때 한 시간씩 더 했으면 딱 맞춰지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두 강은 동영상 올리도록 해드릴게요. 촬영해서.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첫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